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익철입니다. 이틀 전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었던 이 미국 대선에서 이 트럼프가 해리스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 대북 관련 테마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트럼프는 이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은과 세 차례 정도 회담을 가졌었고,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했었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 복잡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가 이 북한과 화해 모드를 좀 조성을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대북 테마의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죠. 오늘 이러한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좀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시다시피 이틀 전 이 미국 대선 이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미국 대통령에 좀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 정세가 좀 새롭게 개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대중국 강경 정책을 펼친 바 있었었죠.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제재 등 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상당히 가했었는데 재집권 후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후보 시절에도 이 중국과 이 무역 전쟁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중국의 패권 확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점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좀 유지해 왔었지만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중국과 다소 탈이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과 친밀 관계를 다시 구축한다면 이 중국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김정은과 30차례 좀 친서를 주고 받았다면서 이 개인적인 친분을 좀 강조했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화해 모드가 뭐 조성이 되면서 이 대북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룡전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에 재롱전기는 이 대북 테마로 좀 상승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의 행보가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좀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차트 좀 마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내는데요. 고가북은 13% 상승을 했었고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0.7%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상승은 결국 이 트럼프 당선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섞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북 테마로서 다시 변동성이 생겼나 아니면은 또 트럼프가 지금 전통적인 에너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변압기 노후화 문제 이것을 다시 좀 실행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로 오늘 좀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던 저항 구간대예요. 이 저항 구간대를 오늘도 결국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가져왔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구간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를 해주고 다음 저항 라인은 여기 121 이평선과 이 구간을 좀 돌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구간대를 모두 돌파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7월 11일 날 신고가 부근이 10만 700원 부근까지는 좀 열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지지 라인을 어디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냐?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60일 이평선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구간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은
구간 240일 이평선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하지만 24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오늘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특이하게 외국인이 다 거래일째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에서 거래 거래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에서도 다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윗꼬리가 좀 달렸던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3%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6.7% 마감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달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달. 지금 10월 4일부로 한 달 기준으로 10월 8일이죠. 10월 8일 기준으로 볼게요. 10월 8일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순말수 거래원 순위 창구가 키움증권 창구가 현재 11만 5천 주로 1순위를 좀 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증권 창구에서 오늘로써 매수량이 10만 주가 들어오면서 누적순 매수 8만 8천 주로 2순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3순위 같은 경우 JP모건 서울 외국계 증권 창구죠. 오늘 4,500주 매도를 함으로써 현재까지 3순위 8만 1,000주 누적순 매수를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여기 JP모건 서울 창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창구, UBS 증권 창구, 그리고 메릴린치 창구, 하나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창구가 외국계 증권 창구이죠. 만약에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표현이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구적인 측면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면 이 BNP 파리바와 이 JP모건 서울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계 창구에서 당일 이렇게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았을 때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온다,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영철이었습니다.